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3월 17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국 증시가 꽤 괜찮죠? 1.2%, 나스닥 2.5%, S&P 1.7%. 그래가지고 꽤나 좋게 상승, 이제 어떻게 보면 반전 마감, 개파락을 했다가 또 쭉 시원하게 돌리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 내용이 있네요. 안 그래도 요번에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그 다음에 거기서 다음 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 다음이 이제 CS, 요런 식으로 갖다 좀 뭐 연계되는 느낌으로 갖다가 은행들에서 뭐 뱅크런, 뭐 파산 이야기, 이게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일단 실제로 파산이 됐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국 법인에서 뭐 사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요 은행이 지금 또 파산하냐 마냐 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JP 모간이랑 모건 스탠리, 자, 주식하는 사람들은 요 외국 계열들은 좀 익숙하겠죠. 외국계 거래원에도 중간중간 자주 등장을 하는 애들이고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미국의 좀 다양한 은행들이 뭐 이름 있는 은행부터 해가지고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그 지원하겠다. 뭐 무이자로 갖다가 뭐 300억 달러 이런 지원 얘기들이 나오고, 뭐 인수할 회사 뭐 JP 모간이랑 모건 스탠리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 인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뉴스들이 붙으면서 이러면은 뱅크런 할 이유가 있나? 얘네들은 워낙 자금력 실질적으로 갖다가 지금 뱅크런이 나오는 애들은 좀 밑에 있는 애들이긴 해요. 물론 이제 CS는 조금은 논외인데, CS 같은 경우 이전에 뭐 연기금, 영국 연기금, 이때 작년 11월이었죠? 그때 그 키워드에도 엮여 있던 은행이지만 CS를 좀 제외하고 나머지 상위에 있는 유명한 은행들은 사실 지금 이런 식의 국제금리,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국제금리 투자 해가지고 좀 흔들흔들하다가 파산 이야기 나오는 그런 은행들을 인수하기에는 현금 빠방하고 자신들이 버틸 수 있으면 이득이거든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이제 그런 은행들이 지금 움직임이 또 나선다고 하니까 이게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을 해주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일단 뭐 퍼스트 리퍼블릭은 이런 식의 호재 뉴스가 있는데 좀 살짝 갸우뚱하는 게, 시간에 폐장하고서는 또 마이너스 25%예요. 장 중에는 10% 가까이 상승, 이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마감하고는 또 마이너스 25%뭐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마감이 된 상태. 자, 그래서 아직 뭐 CS에 대해서는 CS도 뭐 보면은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필요시에 크레디트 스위스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서 결국에 지금 실리콘밸리부터 해가지고 은행들이 뭐 파산 이야기 나오는 곳들은 첫 번째로 정부가 보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이제 자금력 있는 곳에서 이거 먹음직스러운데 지금 사가지고 버티면은 그만큼 차익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은 이렇게 지나가나 싶기는 한데 시간에 왜 저렇게 밀리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CS 같은 경우에 뭐 긴급세율로 고비 넘겼지만 부실 규모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뒤에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일단 좀 큰 그림에서 뱅크런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든 좀 진정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저거를 진정시키는 이유는 당연히 그 하나에서 파산 이어지고 그거 냅두면은 다른 뱅크런들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막는 건데, 자, 일단 뭐가 됐든 미국 증시 좀 시원하게 돌려줬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지금 저 사태가 끝났다고 해서 이거 지수 이제 그냥 다시 또 우상향 하면서 뭐 전고점 돌파, 이거는 결국 가봐야 돼요. 지금 당장 막 그냥 은행들이 진정됐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건강한 조정 받고 저 악재 소멸됐으니까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갈 수는 있죠. 주식시장이 항상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은 뭐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지수 당일 추이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저 악재가 좀 진정이 됐더라도 지금 에코프로라는 이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계속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는 계속 날마다 좀 체크를 하면서 조심조심 하는 게 맞지 않나. 얘가 진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무너져도 오늘이든 내일이든 무너져도 진짜 이상한 자리는 아니죠. 특히 딱 차트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꽂아도 이상하지 않겠다. 15만원짜리가 지금 50만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또 이제 15만원짜리가 30만원 2배, 특히 얘가 이제 뭐 시총이 1000억, 2000억, 뭐 3000억 이런 종목이 아니라 10조, 뭐 8조, 7조 뭐 이런 조 단위 종목인데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 때문에 뭐 좀 진정되고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이 2차전지 쪽 또 얘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수에서는 계속 보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 22일 이번에 22에서는 또 빅스텝을 진행을 하긴 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는 FOMC 요거를 또 중요하게 보면 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K칩스법 기재소위 여야 합의 통과, 반도체 미래차 세액 공제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어제 이제 반도체 쪽에다가 삼성이 용인 클러스터 뭐 300조 투자 이런 내용으로 왔다. 이제 반도체 애들이 좀 세력주 애들이 좀 들썩이긴 했는데 거기서 뭐 더 치고 가나?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살짝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그 이슈로 SFA, 가온칩스, AD테크, 롤로지 이런 종목들이 좀 반짝했고, 자, 뭐 밤중에 이제 테마 쪽은 없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방일 이제 17일,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저출산 고령의 회의 직접 주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이번 주에 좀 나오나 싶었는데 방일 이슈가 있고 방일 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꿈비부터 그 나머지 종목들 뭐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근데 지금 일단 시장도 그렇고 종목의 끼도 그렇고 신고가에 있는 애들이 좀 더 치고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그래서 꿈비를 차라리 볼 거면은 이쪽 종목이 움직임이 꽤 괜찮아요. 탄력이 이 종목의 끼부터 해가지고 변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 내용으로 볼 것 같고, 자, 애플페이는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속 있기는 한데 애플페이는 진짜 21일 이제 주말 끼면은 18일, 19일, 20, 21일 화요일이네요. 월요일 출시도 아니고 일단은 다음 주 중에 출시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화요일 출시다 보니까 뭐 진짜 오늘 뭐 아니면 월요일 이렇게 좀 반짝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얘가 일단 움직임을 좀 너무 좋게 계속 줬어요. 이제는 조금 쉽지 않은, 이제 접근을 하려면 이제 좀 순저를 더 타이트하게 잡고 하는 게 맞겠죠. 갑자기 제로스멜러 확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7대3, 한 6대4 이 정도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얘는 움직임에 대해서 차트상 기술적인 움직임 부분들 줄 거는 좀 다 주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뭐 시세도 20%씩 또 다 땡겨줄 거 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순절 기준에다가 뭐 좀 대응이 빠르게 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 섹터 같고, 자, AI 섹터 어제 이제 별 뉴스가 없죠. 나 어제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거는 좀 시원하게 돌려주긴 했어요. 한 10% 정도, 11만원에서.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라운드 피겨 기점으로 하다 계속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고,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얘네는 지금 시간에서 한 21선 주변에서 시간에 살짝 상승이 나오네요. 헬스케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뼈대 종목들은 당연히 계속 봐야 되고, 그다음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특별하게 좀 오픈 AI 뭐 이벤트라던가 이제 볼 거는 좀 눈을 둬야 되는 건 이제 KT 쪽, KTCS, KTIS 요거랑 뼈대 애들 좀 하락을 하면 그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AI가 이제 뭐 큼직한 건 없죠. 7월달에 서치GPT 네이버, 그 다음에 KT 믿음 상반기 중 출시 예정.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 주들은 일단은 뭐 MD 스테크가 진짜 위에서 강하게 좀 막 버티면서 오르락 내리락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안 죽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요 뭐 엔비디아 GPU AI 반도체 이슈를 나중에 좀 엮어주나.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KT, 솔트룩스, 루시아, 상용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 정책 요 정도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좀 엮어주나. 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메인은 일단은 로봇 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보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뭔가 좀 이슈를 붙이던가 뭐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테마 그 순서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고. 자, 로봇 등 미래 사업 적극 추진 삼성전자,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좀 확대, 그 다음에 삼전 주총에서도 로봇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삼성뿐이 아니라 뭐 LG도 로보스타 지분 들고 있고, 현대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 등등 대기업들이 다 로봇 회사에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자기들이 회사를 갖고는 있어요. 지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계속 지속적인 투자 기대감은 있고, 어제 이 뉴스에 대해서는 좀 제목이 바뀌긴 했는데, 원래 뉴로메카, 뭐 포스코랑 하나가 찜한 뭐 뉴로메카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목이 좀 바뀌었죠. 그래도 대기업들이 뭐 찜한 로봇 회사, 그리고 요 뉴스의 내용에서 SBB테크의 뭐 현대차가 노리고 있는 건 뭐 SBB테크다. 그 내용으로 SBB테크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하고 SPG는 마침 단기가열 들어가는 와중에 뭐야, SPG 현대차가 인수하는 거 아니었어? 로봇 감속기 1위 회사인데. 근데 이제 뭐야, SBB테크를 인수하면은 얘를 안 할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서 SPG가 조금 더 밀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있죠. 그 두 개, SBB테크랑 SPG는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은 둘 다 찌라시고, 그냥 세력이 뭐 뉴스를 그냥 그렇게 통해가지고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을 두는 거는, SPG도 돈 좀 많이 들어왔는데 얘랑 봐가지고 얘가 이제 뭐 점상을 갈지 뭐 상한가를 쭉 갈지 모르지만, SBB테크가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은 SPG가 좀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지금 특히 시간에서 많이 밀려 있죠. 그런 시속 게임 관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장 마감하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깨졌었어요. 하지만 장 마감하고 6시 13분인가요? 그때 뉴스 이글스 붙이면서 삼성전자 현직 임원을 이사로 선임 예정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뭐 AI 섹터도 그렇고 계속 좀 1월, 2월달 시장이 야 이거 이렇게 가? 하는데 거기서 또 가고, 이제 좀 끝났겠지 하는데 또 가고,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죠. 거기다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기서 여기서 또 광기로 더 치고 나가는지, 삼성 현직 임원을 이사로 선임 예정, 이런 것도 재료를 붙이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스페이스X 한국법인 설립 2분기에 위성통신 서비스, 지금 이제 2분기에 들어서긴 했는데 얘가 진짜 언제 승인 나오나 그런 거 궁금하긴 하네요. 대신에 이제 종목이 또 슬쩍 계속 시장에서 좀 밀리다가 한번 브레이크 밟으면서 움직임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기는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서방, 러시아, 뭐 중국 2차전지는 지금은 특별하게 좀 뚜렷한 이슈는 없지만 최소한 에코프로 시리즈는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서 얘네가 근데 또 와장창 깨질까 지금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내려와야 되거든요. 차트 관점으로는 이거 분명히 과열로 갔다가 광기로 올라갔고, 지금 이제 수급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막 매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공매도 쳤다가 그거에 좀 손절인 건지, 그래서 일단 주가가 저렇게 쏟아내는데 버티는 관점은 또 좋아 보이긴 하죠. 막 얘가 1600원으로 파는데 아침에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해? 왜 이렇게 세게 버티지? 이런 느낌이 또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대형주 삼성 SDI, 뭐 LG엔솔, LG엔솔 같은 경우는 기관수급 계속 또 꾸역꾸역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 있고, 쟤네가 무너지냐 마냐 이거를 일단 중심으로 시장에서 이제 2차전지 쪽 좀
엮어주면서 나머지 뭐 전고체 배터리, 레몬, 석경 AT 이런 애들이 들썩들썩 같이 움직여주나. 석경은 일단은 움직임을 좀 주긴 줬는데 얘도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10% 당겨주긴 했는데 단기가요 풀리면서 이걸 좀 눈을 한번 두긴 둘 것 같아요. 얘가 또 다시 신고가 쪽으로 올려놔서 한번 좀 슈팅 나오나. 이거 외에도 2차전지랑 뭐 리튬, 미코는 뭐 이제 전고점 이런 곳에서 반등 나왔고, 이수와 미래나노텍, 하이드로 리튬, 금양 얘네들이 뭐 뭔가 좀 무너질 생각이 좀 안 보이죠. 종목들을 봤을 때 어제 포스코엠텍은 돈 많이 들어오고 좀 하락이 있더니 그거 한번 또 땡겨주고. 자, 그래서 이런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엮이는 애들, 에코프로는 뭐가 됐든 지수 때문이라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자컴은 KCS 요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옴시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뭐 이거 상반기 중에는 이제 수주 발주 그런 게 좀 엮이거나 혹은 5월달 사우디 방문 타진 이거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인리, 수도 이전, 수주 이런 것도 지금 불쑥불쑥 뉴스를 붙이기는 하죠.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게 좀 지금 당장 뭐 메인으로, 아무래도 이 금액이 사실 40조 절대 적은 돈 아니죠. 엄청 큰 돈인데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뉴스들이 다 막 몇백 조 단위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것도 뭐 700조다, 800조다, 900조다, 네옴시티도 뭐 700조다, 600조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게 40조? 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근데 원래 40조가 한 3년 전? 코로나 이전에는 그 뭐 현대에서 뭐 30조 정책 이런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그게 또 뭐 한 1, 2주 뭐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적은 돈은 아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이제 작아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리 수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7월 예비조사나 뭐 채권 9월 두고반이 5호기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 한번 자리나 볼까요? 원전은 또 밀리지도 않았네요. 거기서 최근에 이제 이슈 붙이면서 그 폴란드 세 번째 원전 뭐 이런 내용으로 갖다 좀 부각을 시키긴 했는데, 일단은 원전 애들이 종목들 자체가 워낙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도 눈 가는 건 G2파워, 한신기계, 그다음에 에너토크에다가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시총이 좀 되긴 하는데 종목이 또 튈 때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3월, 4월, 5월 한 4월, 5월 이때쯤에는 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토에는 자리 한번 좀 봐둡시다. 이런 구간에서는 밑에 구간은 좀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지 않나. 그리고 한국은행 올해 디지털 화폐 기반 마련할 것이다. 디지털 세종대왕, 나오나 CBDC 법안 발의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이거 CBDC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 계속 이슈가 나올 거예요. 뭐 우리나라 한은에서 어제 이제 그 키워드로 왔다 한네트, 로지시스 부각이 됐는데 이것도 잠잠하고 밀리다 보면은 이번에는 어디서 나올 거예요? 디지털 위안화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디지털 달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CBDC는 그런 식으로 갖다 툭툭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메타버스가 일단은 삼성, 구글, 애플 얘네들이 있긴 있죠. 근데 어제 그 뉴스를 지나가면서 봤었거든요. VR 요쪽이 이제 좀 그 뭐 기업들에서 뭐 발 뺀다 이런 악재성 뉴스도 좀 있기도 하고, 생각만큼 안 팔린다 VR 헤드셋 유통사업서 발 빼는 통신업계. 근데 이제 이게 또 이해는 가는 게 VR이라는 게 가격대가 좀 완전 그 보급형으로 쓰기에는 부담이 되기는 하겠죠.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게임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비싼, 이게 가격이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포커싱을 하는 거는 사실상 이 VR이 진짜 그냥 각 가정에 필수 공급,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이제 TV, 컴퓨터 이런 느낌처럼 공급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네가 진짜로 막 매출이 대박 나가지고 이거 무조건 집에서 필요해,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인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그 전에 그 전 단계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애플이랑 삼성, 구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뭐가 됐든 일단 이름 되면 알아주는, 특히 애플은 트렌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헤드셋 출시를 한다는 건 또 신제품 출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임팩트 있는 뉴스로 한번 반짝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좀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뭐 뉴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모르죠.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애플 출시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얘네들이 한번 주도 테마는 해주지 않을까? 해줘야 정상 아닌가? 애플이라는데 삼성, 구글이랑.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6월달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또 어차피 찌라시 기반이기 때문에 애플은 항상 아시죠? 애플페이부터 해가지고 애플카, 애플카부터 애플페이, 이런 애플 헤드셋 이런 거는 좀 찌라시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 터널 이제 완공이 거의 됐다, 완공됐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류 이슈도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공이 됐으면은 걔네들이 이제 또 준비해가지고 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수산물 애들이 좀 차트상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고점 이렇게 쭉쭉 추세 좋게 올라가다가 시원하게 내려왔는데, 이런 구간들에서는 뭐 비중을 많이 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또 튈 수 있는 그 정도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해치 테마는 미국 증시가 좀 좋게 돌리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 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시간에 좀 내려오긴 했다. 20%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얘는 뭐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 뭐 인수부터 해가지고 뭐 300억 달러 지분 투자 그 내용들로 안정이 되나 싶기는 한데, 일단 했지. 금 가격이랑 같이 좀 연동하면서 엘컴텍, 얘가 사실상 지수가 여기서 그 생각은 들거든요. 그냥 계속 쭉쭉쭉 다시 돌려가지고 뭐 800 넘고 뭐 전고점 넘고 코스닥 기준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움직이면은 얘는 당연히 좀 주가가 더 밀리겠지만, 그 사이에 좀 보합을 본다거나 갑자기 뭔가 좀 눈치 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웰컴텍은 해치용으로 갖다가 뭐 기술적으로 갖다 한번 좀 움직이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가 들어갔는데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종목이 이번에는 움직임이 좀 달라졌죠. 시총이 1,500억인데 돈도 좀 많이 들어오는 움직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단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수 좀 안 좋고 하면 IT센이 움직일 수도 있다 정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눈을 둬야 되는 건 로봇 시리즈긴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신고가에서 이제 광기로 또 치고 가나, 여기서 막 이제 또 준비하더니 안 무너지고 여기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들이랑 그다음에 뭐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바이오 스프링의 한미 약품도 그 CDMO 위탁 생산 이런 거 좀 어필하러 간다, 요 뉴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바이오, 그다음에 어제 삼성바이오 그 뉴스가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공장 좀 2조 투자해서 송도에 5공장 짓는다, 요 뉴스도 좀 있기는 해요. 뭐 단독 뉴스인데,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그 관련주가 보통 일신바이오랑 그다음에 뭐 서린바이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일신이 환기죠. 얘는 안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서린바이오는 뭔가 밑에서 그냥 이슈 하나 좀 기다리는, 얘 종목 끼는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얘는 변동성은 좀 심해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래도 이런 밑에서 좀 저런 이슈로 뭐 부각이 되나. 근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2조 뭐 투자해서 송도에 공장 또 확대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이제 6조 뭐 계약 논의하러, 체결 논의하러 바이오 스프링,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HLB도 5월달에 FDA 등등 그런 바이오 이슈들이 좀 들썩들썩 하고 있지 않나. 바이오니아도 3월, 4월 중에 이제 아마존 첫 입점 등등 그런 재료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일단은 뭐 로봇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얘네가 일단 시간에 좀 갭이 부담스럽기는 한데, 거기서 이제 뭐 나머지 로봇 애들 같이 부각이 되나. 그래서 그런 로봇주들 중심으로 로봇을 우선 두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에코프로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좀 잘 버텨주는지, 무너지는지, 지수랑 연동이 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 그 다음에 AI랑 뭐 반도체,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 좀 메인으로 가야 되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는 금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